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원영석의 오베드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번의 코너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원 기자, 그 정치에 대해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돼서 참 좋은데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좀 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디에 투자하면은 돈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오베드 그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요. 그래서 오늘 투자 전문가 양현정 씨를 귀하게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현정 투자 전문가께서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연정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 투자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라고 흔히 부르는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파트너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버클리와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미국에 좋은 투자 그 기회가 있는지 좀 발굴도 하고 경제 전망에 대한 컨텐츠도 업데이트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는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그 전에는 서울하고 홍콩의 JP 모건이라는 회사에서 외환 딜러로 한 6,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또 경력을 보면은 그 전에 그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예. 또 카이스트 전자 및 전산학부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전공을 전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계기가 뭡니까? 예, 저는 원래 공대생이었고요. 대학 시절만 해도 어떤 벤처 사업가를 꿈꾸던 그런 대학생이었는데 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할 때 그 당시에 한국의 파생 상품 시장이 처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파생 상품은 뭔가 좀 더 수치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당시에 그 시장이 열리면서 금융회사들에서 공대생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저 같은 케이스로 소수의 공대생들이 금융업계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뭡니까? 일단은 제가 미국에 이제 MBA를 와서 미국 시장을 좀 자세히 보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핌코라는 그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금 더 미국 투자 전문가들을 많이 보고 투자 기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한국 투자자들 관점에서 미국 투자가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회사에 근무를 할 때 제 담당 기관들 중에 한국의 대형 기관 투자자 뭐 연금이라든지 국책은행, 보험사, 증권회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한국에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해외, 특히 미국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미리 하셔서 많은 그 투자 상품들을 문의를 하셨고 그 상품을 뭐 선별도 하고 분석해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상품에 대한 좀 고민을 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을 경우 아니었나요?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트럼프가 되면은 뚝 내려갈 것이다. 또 뭐 보호무역을 그렇게 주장해 왔으니까. 그래서 힐러리를 예상하고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투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누구인가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요. 의회와의 협조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깊게 보시는 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경제가 지금 좋고 잘 될 건데 단지 단기적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등락의 순서라든지 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실제로 그 대선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낸 보고서에서는 힐러리가 되면 연말까지 주식이 10% 오르고 트럼프가 되면 15%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들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가 되고 오히려 올라서 예상 바뀌었다는 말이 많기는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6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죠. 트럼프가 그렇죠. 당선된 뒤에. 근데 그게 규제 철폐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까? 한 90여 개 정도 규제를 철폐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뭐 새로운 규제 하나가 생기면 두 개를 없애겠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네. 왜냐하면 주식의 가격은 결국에 기업이 생산하는 현금 흐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규제가 그만큼 풀어져서 많은 기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또 감세가 있죠. 감세를 하게 되면 바로 그만큼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도 감세하는 퍼센티지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동행지수 말고 선행지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경제 주체들이 말하는 지수도 모두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걸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힐러리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고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은 바로 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냥 게을러 가지고 못 팔았어요. 근데 안 팔고 나니까 이렇게 계속 수치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그 트럼프 임기 동안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오를 것 같은지 주식 시장하고 전반적인 경제 시장 그 전망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스탠포드와 버클리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올해도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 아, 그래요? 예, 한 10% 정도의 성장을 대부분 예상을 하시고요. 사실 이미 많이 그 정도 올랐기 네. 때문에 틀린 예측은 아니시고 그런데 이제 워낙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죠. 예, 2만이 넘은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5일 후에 2만이 넘고 지금까지 그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조정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보호무역이 됐든 네. 아니면 뭐 글로벌하게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잠깐 출렁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0% 정도 주식시장은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금리 인상도 진행이 될 거고 달러화도 강세 전망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7년 한 해에 10% 정도 예상이 그렇죠. 된다는 예.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한 40일 정도 지났죠. 50일 막 지났죠. 네, 네. 근데 지금 막 50일 지난 시점에서 주식이 이렇게까지 오른 적이 없지 않았나요? 역사상 미국 대통령 중에. 제가 사실은 오히려 이 어떤 통계를 보시면요, 공화당 대통령일 때 주식시장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좀 리세션이 많이 네. 왔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평가가 엇갈리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망쳐버린 경제를 물려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고 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한 사람 혹은 정당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고 네.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좀 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고 자유시장을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트럼프의 말에 좀 관계없이 시장이 오히려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빌 클린턴 시대 때도 뭐 그렇죠. 주식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게 꼭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기 그렇죠. 때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도 사실 올해 예상보다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금융위기 이후에 빠르게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 작년부터 속도가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10몇 %씩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죠. 올해 지금 예상은 페드가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거다. 그렇게 되면 정책금리가 올 한 해 동안만 한 0.75% 정도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차입하는 장기 금리도 따라서 오르거나 아니면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했던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격한 조정이 없었고 오히려 올해 들어서 뭐 착공 건수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가격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건 굉장히 오히려 부동산 경기에 호조라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기에는 살짝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고 하면 가격 조정폭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주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살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지금이 그래요.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타이밍.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대세인 것 같아요.